강릉의 가뭄이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상 첫 제한급수 돌입, 사상 최저 저수율. 현장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신속하게 사상 첫 자연재난 사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소방동원령도 발령해 물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강릉시 번영회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이어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면서 시민들이 정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그동안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구의 의원은 바로 건성동입니다. 건성동의 입장이 있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건성동 이재명 대통령의 강릉 재난사태 선포 감사, 특검 이업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강릉시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소방탱크 차량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고 생활용수 공급이 하루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성동은 없는 게 도움이다. 그냥 수사나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800만 정도의 저수지를 만들 수 있다. 네.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나 뭐 이런 것들은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 것 같은데? 한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어촌공사가 자체 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영국 저수지 확장하는데 1000억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이거 훨씬 더 싸네. 아니 5만 톤의 저 원수로 확보해야 뭐 정수를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원수로 확보하고 그걸 정수까지 하는 그걸 종합적으로 한 1000억 든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원수 확보에 드는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 원수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확보 금액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수장을 아니, 그럼 원수가 이제 5만 톤이 없을 텐데. 제가 조립장을 18,000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0톤이지. 정수장에서 15,000톤 최소한입니다. 이상한데? 처리 가능한 원수를 18,000톤 확보하고 네. 그거를 정수하기 위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기존에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걸 다시 그건 이미 하고 있는데 추가로 아까 1000억 정도 더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1000억의 소요 내역이 뭐냐고. 5만 톤 용량의 정수장을 만드는 중. 정수장만? 네, 네. 그 원수를 어디서 와요? 원수는 아까 제압된 18,000톤하고 기존 우리가 나왔던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어디요? 그 제가 5만 톤이라는 것은 기존 우리 15,000톤에 35,000톤에서 5만 톤짜리를 만들죠. 그럼 1000억이라는 건 기존 예산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수없이 하는 게 봤잖아요. 새로 드는 게 얼마냐고. 추가로 드는 게. 추가로 드는 게 얼마냐고. 추가로 드는 게 지금 이미 확보된 네, 네. 예산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 추가할 게 얼마냐고. 현대 250억, 현대화 497억, 추가로 한 500억 더 모으면 그 기존에 있는 게 이미 한 700억 된다는 거예요? 네, 800억. 근데 추가로 필요한 게 얼마예요? 500억 정도 필요합니다. 500억으로 정수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 5만 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 말이 이상한데요? 아니 원수를 확보하는 사업비가 있을 거고 그 원수를 정수하는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수시설이 원수 확보 시설이잖아요. 지하 저류 시설이라면서요 그게. 그런데 이게 합쳐서 18,000톤이라면서요. 네. 근데 추가로 아까 5만 톤을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5만 톤인데 5만 톤을 정수하는 시설에 지금 한 500억 든다는 얘기 같고 그러면 18,000톤 외에 5만 톤을 원수로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는 얼마가 드냐고요? 정수 확장. 혹시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그 18,000톤으로 계산한 게 478개인데요.
이게 확보하는 거, 정수하는 거 다 있는 거 있지, 그거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여쭤보시는 그 추가로 더한 3만 5천 톤을 하려면 확보하는 위해서도 그것도 더 크게 지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수시설이냐 원수 확보비가 포함된 건데 지금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다못 알아듣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내일 농어민 단체들하고는 내일 정도에 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0일 정도 단수하다 보니까 그런 이 어려운 문제는 불편한 것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보시면 네, 이 시간 제한 급수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계획에도 아직은 없는 것 같네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한 15% 줄이고 있으니까 근데 기간상 9월달은 제가 비용을 올 거라고 저는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9월 한 달에 380mm 완료가 있는데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다가 티벳 고기압이 겹쳐 있어서 아니 저건 다 좋은데 뭐 평균적으로 당연히 비가 오겠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안 올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10% 떨어지면 바로 시간 제한 붙여합니다. 하루 쉬고 하루 하더니 아니 아, 시간 그러면 안 돼요. 낮 시간을 하고 출퇴근해야 되니까. 출근, 퇴근, 이거 다 하고 밤에 그렇죠. 제품을 하든지. 아니,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은 다 있기 때문에 하루 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분들이 좀 문제지 나머지 뭐 일반 가정은 아니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통과 접수 양을 제한하면 그거 쭉 틀어놓고 시간이 문제지 뭐. 하루 종일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한인섭 교수 어제 제가 그제 소개해드렸는데 또 쓰셨어. 예, 페북에. 요지는 이거는 꼼수가 보인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해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예. 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그렇게 둬야 되고 보안 수사는 맡길 수 없고 최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결국은 검사 출신 변호사 조우라고 하는 거다.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대로 한다면 하여간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할 곳은 검사 출신 변호사다. 한인섭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의 법학 로스쿨 교수의 말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고 국회 정당 안에 따르면 정관 변호사들이 활약할 무대가 대폭 제한되는데 법무부 장관 안에 따르면 정관 변호사들의 활약, 돈벌이 무대가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에? 돈벌이를 위해서 자꾸 저렇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사를 해야 정보가 생기잖아. 그렇죠. 에? 네. 보안 수사를 해야 정보가 생기고 다퉈할 수 있잖아. 저는 아직까지는 정성호 장관을 믿습니다만 혹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정성호 장관이 주변에서 검사장 출신의 친구들, 뭐 판사 출신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 중에 그들의 돈벌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부지부실간에 까먹으실까봐 검찰개혁에는 분명히 정관애우와 짜움과 유착의 돈벌이의 구조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겠어요? 뭐 국민을 위해서 검찰 기능이 뭔가 정의롭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둬야 된다. 이거보다는 네. 우리 시장을 남겨놔야 된다.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정관예우도 받고 뭐 그렇지. 등등등. 그게 검사가 별 의미 없는 존재가 되면 검사 출신 변호사도 돈벌길이 막연해지는 예,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예.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낼 논리라고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게 침대 축구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해보면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침대 축구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과 걱정이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면이 또 있었거든요. 네. 가만히 있던 대검이 지네가 예를 들어서 뭐 수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거 통계 발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저것도 또 플레이 시작하네 했는데 그게 일단 다 일단락 된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정성호 장관 답변한 것처럼 중수청을 어디에 속하게 할 것이냐. 네. 그 다음에 뭐 보안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사건을 전부 다 송치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냐. 불송치가 되면 그냥 놔둘 거냐. 이것들은
국정기획위원회 안에는 지금 다 들어있지만 정성호 장관도 얘기하실 때 행안부의 수사기관들이 다 몰려 있으면서 그게 이제 같은 부처에 있다는 이유로 인사교류가 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그거는 법무부에 둘이 같이 있으면서 인사교류가 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지. 그렇지. 중수청하고 공수청이 같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검찰청 그대로 있으면서 특수부 하나를 다시 또 청으로 만들어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그거는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의미 있는 발언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겼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굳이 하셔야 될 필요는 없는 발언인데 그 의미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법무부 구성원들한테 뭔가는 그래도 내가 장관으로서 한 번은 얘기했다. 이건 필요했을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정무적 판단까지 필요했을지 뭐 저는 일단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걸 굳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 예.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런 이제 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좀 이거 좀 챙겨봐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뭐 이제 갈등으로 딱 비춰지니까 이게 뭐냐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것까지 고려했다고 솔직히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아니 거지? 그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예. 좀 검사 출신 의원들이나 예. 그다음에 법무부 내 그 검찰 출신 차관이네 뭐 간부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귀담아 들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장관 정책보좌관도 사실은 그런 차원의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문제를 던져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분명히 나왔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하신 얘기인 것 같아요. 보여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도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검찰개혁 방향 그렇죠. 관련해서. 대통령은 의논을 해서 국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하시라고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서 갈등을 촉발시켜라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리고 아쉬운 건 그거예요. 당대표가 대통령 뵙고 민주당 지도부랑 왜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서 추석 전까지 확실히 조직 분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정말 한 7, 80년 만에 있는 획기적인 성과인데 그 얘기가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기 전에 이런 논란이 또 제기되게 만든 거 이거는 정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